안녕하세요. 오늘부터 5회에 걸쳐 공학계열 학생을 위한 캡스톤 디자인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교과 과정과 비교과 과정에서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캡스톤 디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그리고 캡스톤 디자인 운영 사례 등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강의로 캡스톤 디자인의 정의와 운영 방법, 그리고 호서대학교의 캡스톤 디자인 운영 체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캡스톤 디자인에 대한 정의와 유래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그 정의를 바탕으로 캡스톤 디자인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캡스톤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우리 호서대학교의 캡스톤 디자인 운영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은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말을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강 신청을 할 때 교과목 중에도 캡스톤 디자인이 부기명으로 표기되어 있는 교과목도 있습니다. 일단 캡스톤의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어 사전에서 캡스톤을 찾아보면 갓돌, 최고의 업적, 절정 등으로 사전적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바탕으로 건축에서는 건축의 최종을 장식하는 돌을 말하며 피라미드 같은 건축물에서는 제일 상위에 있는 머릿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전적 의미와 건축에서 쓰이는 용어가 학문에서는 교육과정의 제일 정점을 가리키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학에서 저학년에서는 일반 교양과 기초학문을 배우면서 학문의 기초를 다지고 점차로 심화되는 전공을 배우면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전공 지식을 활용하여 본인의 전공 분야의 정점인 졸업 작품이나 종합 설계 과목으로 전공 학문을 마무리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공학 계열에서 캡스톤 디자인이란 슬라이드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산업 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졸업 논문 대신 작품을 기획, 설계, 제작하는 전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교육 과정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공학계열 학생들을 위한 캡스톤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슬라이드 내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캡스톤 디자인은 주로 고학년 학생들이 전공 분야별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체 등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제품 등을 학생 스스로 경험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운영한다 하겠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운영은 교과목 또는 비교과목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캡스톤 디자인은 산업 현장의 수요에 맞는 기술 인력 양성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공학 계열에서는 용어를 좀 더 알기 쉽게 창의적 종합 설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캡스톤 디자인 정의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돌기둥이나 다미 등 건축물의 동점에 놓인 장식, 최고의 업적, 성취를 뜻하는 단어로 공학교육에서 캡스톤 디자인은 학부 과정 동안 배운 내용을 정점에 놓을 수 있도록 하는 자기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는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캡스톤 디자인 운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캡스톤 디자인은 기업체 및 사회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해결해야 할 문제의 주제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여러 명이 모여서 진행해야 합니다. 캡스톤 디자인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팀 구성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팀은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상호 책임을 공유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본 조직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캡스톤 디자인을 운영할 때에는 교과 과정이든 비교과 과정이든 반드시 팀을 구성하여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캡스톤 디자인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작품을 직접 설계, 기획, 제작하도록 운영하는 현장 실무형 융복합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캡스톤 디자인의 운영은 프로젝트 기반의 형식으로 문제가 주어지고 그것을 해결해 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PBL, Project Based Learning 이라고 합니다. 캡스톤 디자인 운영 방법에 있어서 기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캡스톤 디자인의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는 문제 발견, 문제 정의,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및 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현 단계로 구성된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먼저 문제 발견 단계를 보겠습니다. 문제 발견 단계에서는 문제를 정확히 인식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 발견은 본인이 주위에서 느꼈던 불편함이나 개선할 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많은 사람의 공간을 얻을 수 있어야 문제를 제대로 인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디자이너 패트리샤 무어는 노인의 불편함을 알기 위해 직접 노인으로 분장하여 두꺼운 안경과 구부정한 허리, 어두운 길을 경험하도록 하여 노인의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제의 정확한 발견을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올바른 문제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정의의 단계에서는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를 간략화시켜야 합니다. 산업이나 사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의 원인과 발생시키는 요인들을 발굴하여 도표나 그림으로 형상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복잡한 상황을 간단히 문제화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발굴 및 평가 단계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도출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방법으로는 다양한 기법들이 있는데 여기서 기술한 대로 브레인스토밍이나 브레인라이팅 또는 스캠퍼 기법이나 디자인 싱킹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뒤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팀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문제 해결에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현의 단계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가 정리가 되었으면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구체화를 위해 스케치나 도면을 그리고 모형을 제작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물론 한 번에 문제가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의도한 대로 제작이 되지 않거나 미처 발견하지 않은 문제점들이 제작 과정에 발생하면 다시 수정하여 제품을 완성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캡스톤 디자인 기대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프로그램 참가를 통한 전공 및 설계 역량 강화가 있고, 각종 경진대회를 통한 경험 축적과 대회 수상을 통한 성취감이나 자신감 획득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막연하고 힘들겠지만 기획부터 제작까지의 전 과정을 경험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어서 캡스톤 디자인 수행 후에는 취업 및 현장 경험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의 설계 과제를 학생들이 직접 수행하면서 제품의 개발에서부터 생산까지의 과정을 이해하게 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분야별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작품을 학생 스스로 설계, 제작, 평가함으로써 창의성이나 실무 능력, 팀워크 능력, 그리고 리더십 등을 키우는데 캡스톤 디자인이 크게 기여한다고 하겠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입니다. 아이디어 회의에서는 실생활에서 불편하게 생각했던 문제점을 생각해보거나 새로운 제품의 설계가 힘들다면 기존 제품에서 개선해볼 사항들을 생각해보고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해보면 생각만큼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회의를 통해 얻은 아이디어가 뛰어나다면 해결 방안을 찾아가며 발전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연구를 진행하다가 방향성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연구할 주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문제점을 알아야 하며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을 구체적인 방법도 생각해야 합니다. 아이디어 발굴 방법으로는 크게 네 가지 기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브레인스토밍이고, 두 번째는 브레인 라이팅, 세 번째는 스캠퍼, 마지막으로 디자인 띵킹입니다. 먼저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으로 1941년 미국 광고회사 일을 하는 알렉스 오스본이 처음 제안하였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집단 토의식 아이디어 발상법으로 주제와 관련된 가능한 많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회의 기법이 되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의 기본 4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타인의 의견을 절대 비판하지 않는다입니다. 팀 구성원 중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는데 그게 실현 가능할까? 좀 식상한 생각 같은데? 이런 식의 각종 평가나 지적은 브레인스토밍의 가장 큰 방해 요소입니다. 이 소리를 들은 상대방은 부담감에 아이디어 발상에 제한을 두게 되고 결국 더 이상 다른 아이디어를 내놓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유분방하며 비현실적인 발상을 환영한다입니다. 그 자리에서 나오는 말이 아무리 터무니없고 엉뚱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집단의 자유로운 발상을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급적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한다입니다. 아이디어를 구슬에 비유하면 구슬이 많으면 많을수록 깨어서 다양한 모양의 목걸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모아져야 그것을 바탕으로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것을 끼워 넣느냐는 나중의 문제이고, 생각나는 대로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해보면 그 중에 보석 같은 아이디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기존 아이디어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융합시켜 또 다른 아이디어를 창출한다입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찾으려 애쓰기보다는 기존의 것을 어떻게 적절히 접목시켜 볼까, 혹은 방금 타인이 말한 것을 어떻게 발전시켜 볼까 하는 것들을 구성원들과 함께 고민하면 상상도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브레인 라이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브레인 라이팅은 브레인스토밍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안된 비언어적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개개인의 독창성을 최대로 자극하는 침묵의 발상법으로 6명의 구성원이 3개의 아이디어를 5분 이내에 본인의 아이디어를 작성하는데, 그 어떤 구두적 의사소통 없이 아이디어를 각자 생각하고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의 단점이라고 하면 한 번에 한 사람씩 말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그것을 제시할 수가 없었고, 다수의 다른 구성원에게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구성원들이 의견을 어떻게 평가할지 두려워하여 걸러지지 않은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를 기피할 수가 있고, 가끔은 개인 간의 의견 충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브레인 라이팅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브레인 라이팅 시트 1번에 아이디어를 3개를 적습니다. 다음 차례에 시트를 받은 사람은 5분 동안 새로운 아이디어를 3개 적습니다. 시트가 한 바퀴 돌 때까지 오른쪽으로 돌리며 아이디어를 차례로 적습니다. 구성원이 각자 시트에 적힌 아이디어 중 가장 좋은 것 3가지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정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브레인 라이팅의 장점은 비언어적 접근 방법이므로 특정 개인의 지배적인 영향이 줄어들고, 참여 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의견수를 제시하므로 모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참여자와 같은 구성원이 되어도 의견이 제시되는 동안에는 서로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으므로 참여자들이 편안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스캠퍼 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캠퍼는 기존의 형태나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변형시키는 사고 기법으로서, 여기서 스캠퍼는 7가지 아이디어 도출 방법에 해당하는 단어의 턱 글자를 따서 만든 명칭이 되겠습니다. S는 취한을 의미하는 substitute로 기존의 제품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취한의 방법을 써보는 것으로 기존과 다른 에너지나 색깔, 재료 등을 적용하여 생각해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C는 결합을 의미하는 컴바인이고 서로 다른 물건이나 아이디어를 결합해서 생각해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는 어댑트 적용이고 M은 모디파이 수정이나 매그니파이 확대, 미니파이 축소 등의 의미로 생각하는 것이고 P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E는 제거, R은 재배치 또는 거꾸로 생각해보는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도출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7가지 방식으로 생각해보면 기존에 꽉 막혀서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점도 다양한 아이디어로 접근하게 되어 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자인 띵킹은 독일 기업인이 고안하고 미국 스탠퍼드 D 스쿨이 확산시키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간의 필요에 공감하고 대중이 모르는 잠재적 욕구를 발굴해서 시제품까지 만들어보는 과정으로 사람이 겪는 불편함을 인간 중심 관점에서 찾아내서 해결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론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디자인 싱킹은 5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문제점에 대한 공감과 정의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점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개선할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제품을 제작하고 평가를 해보는 5단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평가를 통해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이전 단계로 다시 돌아가 동일한 단계를 밟고 다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디자인 싱킹은 5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문제점에 대한 공감과 정의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개선할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제품을 제작하고 평가를 해보는 5단계가 되겠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이전 단계로 다시 돌아가 동일한 단계를 밟고 다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호서대학교의 캡스톤 디자인 운영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캡스톤 디자인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초기에는 종합 설계 교과목으로 주로 4학년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였지만 요즘에는 캡스톤 디자인의 높은 교육 효과와 현장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3학년을 대상으로도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캡스톤 디자인은 크게 교과목형과 과제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과목형은 교과 과정에 캡스톤 디자인을 추가하여 운영하는 것인데 자세한 것은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비교과 과정 캡스톤 디자인은 주로 과제형으로 운영이 되는데 크게 일반형과 심화 그리고 대학원생을 위한 캡스톤 디자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교과목형 캡스톤 디자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교과목형 캡스톤 디자인은 시간표에 개설된 교과목 중 캡스톤 디자인이 부기명으로 표기된 교과목이나 학과에서 설계 교과목으로 인정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운영을 위해서 학교에서는 3학년, 4학년의 해당 교과목 수강 인원에 대한 실습비가 지원되므로 이를 재원으로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가 운영되겠습니다. 캡스톤 디자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드시 조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결과물을 도출하여야 합니다. 캡스톤 디자인의 주제는 각 학과나 교과목에 맞게 설정된 주제로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교과 과정 캡스톤 디자인의 세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교과 과정 캡스톤 디자인의 산학협력 친화형은 작품형과 설계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시작품을 제작하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여야 합니다. 기업 참여형 캡스톤 디자인은 기업의 애로 기술을 산학협력을 통해 해결해보고자 하는 것으로 학생과 교수, 그리고 기업의 상호협력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기업 애로 기술 해결형, 기술 이전 전제형, 학생 창업 기업 연계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산업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 적용이 가능한 과제를 주제로 하여 결과물을 도출하여야 합니다. 지역사회공헌형은 사회적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학계열에서는 천안 아산시 지방자치단체나 사회적 기업과 협력을 통한 공익목적 문제 해결형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천안 아산시 쓰레기 분리 배출의 효과적인 운영 방법이나 자원 리사이클링 방안 등도 좋은 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교과 과정 캡스톤 디자인 심화형으로 기업 현장 문제 해결형으로 H스코프가 있습니다. 여기서 H스코프는 호서 시니어 캡스톤 디자인 프로그램 포 엔지니어링의 약자로 기업체 담당자가 지도 교수가 되고 학과 교수는 멘토로 참여하는 기업 주도의 문제 해결형 현장 실습 운영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원 주도의 심화 과제형으로 ABL이라고 하는데 산업체, 대학원생, 학부생, 교수가 팀으로 구성이 되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고도화된 시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원 주도의 심화 과제형으로 ABL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산업체, 대학원생, 학부생, 교수가 팀으로 구성이 되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고도화된 시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호서대학교의 캡스톤 디자인 체계를 다시 요약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클래스, 즉 학내에서 진행하는 교과목형 캡스톤 디자인과 비교과과정 기업 참여형 캡스톤 디자인이 3, 4학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고 아웃클래스, 즉 산업체가 주도가 되어 진행하는 심화과정 캡스톤 디자인으로 4학년을 위한 H스코프나 대학원생을 위한 ABL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소개한 바와 같이 호서대학교에서는 현장 실무용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캡스톤 디자인 체계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첫 번째 강의에서는 캡스톤 디자인의 정의와 운영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캡스톤 디자인 진행에 반드시 필요한 공학 설계를 주제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